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국립국어원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를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지금 저희가 국립국어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느냐? 국립국어원이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과 똑같이 표준어로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양성평등은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딱 두 가지의 성별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이라는 말은 더 어마어마한 큰 범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말고 제3의 성이라는 개념,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성평등입니다. 제3의 성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내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생각하는 성별이 나의 진짜 성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나의 성격과 성향상 나는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나의 성별을 여자로 결정하겠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타고난 생물학적 남자의 성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가 주장하는 성별에 의해서 여자로 불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내가 살아보니 나의 성향과 성격상 나는 남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 남자로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가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의 성별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남자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3의 성평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별이 딱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 제3의 성별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성별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성별이 나의 성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별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다시 모레는 남자로 바뀌는 이러한 희한한 성별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제3의 성, 이 성평등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럼 생물학적으로 진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양성평등의 원칙하에 결혼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결혼은 양성평등에 의거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입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개념이 성평등 즉 제3의 성별이 인정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일 필요 있느냐? 한 남자와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와 한 여자 또는 그 외에 한 남자와 두 여자와 한 남자 또는 2대2, 3대3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결합도 결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성평등, 이 표준어가 되고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아버지하고 말이 지나가는데요. 아버님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 결혼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예비 며느리가 성별이 남자예요. 자,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기쁘게 환영하고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어머님의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예비 사위가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하면은 우리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지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고 실제로 벌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과 사람이니까 애교로 봐준다고 칩시다. 실제로 성평등, 제3의 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제3의 성이라는 그 개념 하에 모든 성적 취향을 다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실제 사례인데요. 우리 그 호주에서는 이미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 어쨌든 멋진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자기가 결혼한다고 지인들과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과 가족들이 그 청년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멋진 신부가 결혼하는지 보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년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신부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애완견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애완견한테 면사포를 씌워주고 진짜 사람과 사람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호주는 성평등, 제3의 성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황당하고 이상할지라도 겉으로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싫은 티를 내거나 거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버님. 그렇죠, 아버님. 여기 잘못된 거 맞죠, 아버님? 예, 맞습니다,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독일의 어쩐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하고 사별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재혼했는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남편은 자신의 애완견이고 두 번째 남편은 자신의 애완고양입니다. 이분도 역시 동물하고 결혼하는 취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도 독일에서도 아무런 반박이나 거부감을 하지 못합니다. 독일도 성평등이 인정되고 제3의 성 개념이 통과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엽기적이고 희한해도 겉으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만 벌어지느냐? 절대 아니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어떤 아주 유명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결혼했는데 이분의 결혼 상대 신부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그 인정이라고 하죠. 리얼돌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리얼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인형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3의 성평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진짜로 생물학적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느냐. 많은 여성들이 정말 여러 국가 공무원들 지원을 합니다. 많이 하겠죠. 근데 특별히 여경이나 여자 소방관 같은 데도 이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힘을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뿐 아니라 실기 시험도 보거든요. 실기 체력 검정도 봅니다. 근데 이 체력 검정 기준표가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당연하겠죠.
남자의 기본 골격 근육 구조와 여자의 골격 근육 구조가 다르니까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여러 가지 그 종목이 있는데 그 최하 점수가 여자의 최고 점수보다 높아요.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존중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기준표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평등이 되면은 내가 남자 경찰관, 남자 소방관 체력검정은 통과할 자신이 없어. 근데 여자로 하면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 경찰관, 여자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여자 소방관, 여자 경찰관 지원한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남자들에게만 있어요. 남자는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 제3의 성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군대를 가기 싫은 남자들이 군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병력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해마다 우리 국군 사단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무적으로 가야 할 남자들까지도 더 줄어들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군대의 숫자도 유지되지 못하고 자칫 이 군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성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요. 금리부터 해가지고 대출금리나 여러 가지 그런 자동차 보험료도 또 쌉니다. 이런 것을 노리고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여자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해요. 미국은 이미 이게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 교도소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여자 교도소에서 여자 재소자들을 수없이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실제 벌어진 일이에요. 조회보면 나올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들이 가죠. 근데 여기에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짜 여성들이 기겁을 하겠죠. 놀라서 뛰어나서 주인에게 왜 이런 남자를 들어버렸느냐라고 했지만 그 사우나 주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라고 할지라도 기본과 상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진짜 여성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그런 장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또 있습니다. 제3의 성평등을 인정하게 되면은 성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입니까? 스포츠 분야의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잖아요. 작년 파리올림픽 때 여자 복싱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한쪽은 진짜 여성인데 한쪽은 누가 봐도 남자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여자 선수로 등록을 하고 여성 복싱 경기에 나온 겁니다.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경기 시작 46초 만에 진짜 여성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펀치를 몇 대 맞다 보니까 이거는 여성의 파워가 아니다. 내가 더 버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기권을 하고 심판이 승리의 세레모니를 할 때 손가락으로 X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 집단 스포츠 배구 대회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국제 배구 대회를 열렸는데, 배구는, 정원 있잖아요. 6명입니다. 6명 중에 출전한 무려 5명의 선수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피지컬 차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게 분명히 여자 배구 대회인데 여자 선수는 한두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수로 출전해서 6경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도 이해 실사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선수들을 내보낸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여자 스포츠 경기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이 경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진짜 여자 선수들이 속에서 두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성평등, 제3의 선이 통과된 국가들에서는 항의조차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인권이랍니다. 그러니 이미 그 경험을 한 나라들이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전미 수영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 선수로서는 순위가 400위권. 400위권이니까 누가 그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있는지조차 모르는 순위 약 400위 정도의 남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여자 수영 선수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건 허용한 것도 참 신기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여자 수영 선수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남자로 있을 때는 약 400위 정도. 그저 그런 있는지조차 없는 이 사람이 여자 경기에 출전하자마자 단숨에 1등을 해버립니다. 이러니 진짜 여자로서 여자 수영 선수 1등을 도맡아서 해왔던 그 선수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요. 이것에 격분을 해가지고 이 여자 수영 선수 지금까지 쭉 1등을 해왔다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밀려서 2등이 된 이 선수가 작년에 미국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가는 곳마다 지원 유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아는 이름이에요.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라고 유명하잖아요. 테슬라 사주이기도 하고 우주 사업 스페이스X도 사업하는 이 사람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아들이 어느 갑자기 아빠 나 이제부터 여자 할 거야. 갑자기 자신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신의 성별을 임의로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인데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열이 받았습니다.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말합니다. 자신은 평생 민주당을 지지했고 민주당원이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민주당을 탈퇴하고 일론 머스크 역시 작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에 지지하고 가는 곳마다 지지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SNS 계정인 X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3의 성평등을 인정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새로운 표준어가 된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개념들을 배워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없던 것이 표준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평등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교에서 강제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배우겠습니까? 정확하게 배우겠죠. 이 개념부터 배우고 이것이 이 성평등이 표준어가 된 이후에 이것이 어떤 파장이 있는지까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얘들아, 지금 너희가 성별 있잖아.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 성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진짜 너의 성별이야. 네가 남자지만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은 여자해. 가능해. 또는 네가 생물학적으로 여자인데 네가 남자 하고 싶으면은 남자해. 성별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정하는 거야. 라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칩시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래도 착하고 순수합니다. 설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틀린 것을 가르치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런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런 개념도 모호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이 성평등 개념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평등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너의 진짜 성별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쳐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은 진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많이 갈 텐데 오늘도 제 자녀들 학교에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다고 하십시다. 성별은 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너의 성별이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결정한 성별을 기준으로 네가 이성교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이성교제할 때 남자와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대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와도 제재하고 그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바빠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대비해서 은근슬쩍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마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워낙 저항이 많고 저희들이 반발을 하니까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당연하죠. 압도적으로 많죠. 누가 이걸 찬성하겠는데. 그러니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 정권도 바뀌었겠다. 이 정권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응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계속 추진하는데 국민들께서 이 독립국어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전화해서 이것을 절대 관철시키면 안 된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제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래 상식적으로 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 결혼, 이 개념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주장처럼 제3의 성,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들이 도대체 몇 프로가 되겠어요? 1%, 2%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그들도 소수자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보호를 해야죠. 그러나 그 소수를 보호하겠다고 99% 절대 다수를 거꾸로 역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소수자 보호도 다수의 보호 원칙 하에 보호해 주는 것이지, 소수라고 무조건 다 옳다고 보호해 주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이고 또 다른 역차별인 것입니다. 결코 이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가 아니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 절대 아닙니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지금 논의 중인다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본 OECD 국가 등의 일부 나라들이 이거 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미 통과됐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고 반발이 거세니까 다시 이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왜 뒤늦게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명한 이 성평등, 제3의 성 개념을 왜 지금에야 우리 뒤늦게 OECD라고 다 하는 게 다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OECD라고 선진국이라고 다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하는지. OECD 중에서 지금 우리한테 안 좋은 거 되는데 되게 많습니다. 마약이 합법한다 국가들이 OECD 많아요. 이러느라도. 또 성매매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어요. OECD라고 반드시 우리가 본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전통적으로 지켜지고 상식화된 이런 윤리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식 구조상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자손을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조직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끼리 하라고요, 마음대로. 인류 보편의 의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성끼리 끌리는 이 감정을 억지로 우기고 억제하고 정말 독특한 자기들의 취향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보장하겠다는 이 개념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평등이 표준어가 되면은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법을 바꾸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표준어가 생겼으니까 이 새로운 표준어에 걸맞게 모든 헌법과 법령과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것을 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이 국립국어원에 강력하게 항의 전화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것,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것들을 지켜온 것들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평등 제3의 성에는 어마어마한 아주 위험성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성평등이 통과된 나라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별 기준이 딱 두 가지잖아요. 남자, 여자. 근데 영국만 해도요, 성별 표시를 하는 칸이 무려 20칸이 넘어요. 그게 뉴욕주는요, 50개가 넘어요. 사람의 성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성별을 만들어서 재생산을 해야 됩니까? 결국 이 성평등을 주장하고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저들의 목표는 성별 자체를 파괴하고 성별의 구분의 의미를 없애는 것입니다. 아주 사악하고 나쁜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아셔야 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평등이 표준어가 되었을 경우에 진짜로 생물학적인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고 절대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같은 개념으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미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이미 우리 사회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법원에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인데 실제적인 성전환 수술, 남자의 성기를 떼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여자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작은 사례들이 쌓여가지고 이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판결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양성평등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들의 주장은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참으로 사악합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어마어마한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숨은 의도를 뒤로 감추고 숨긴 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성별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이 진짜 성별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성들이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성 보호라고 하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평등이 여성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에게 피해를 가하는 정책이 바로 이 성평등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절대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결코 양성평등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 바쁜 일상생활을 바빠서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이들이 은근슬쩍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국립국어원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이런 저항과 상식을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논의 열심히 하시되 정말 일반적인 상식을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해외 사례들이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잠깐 소개한 것입니다. 소개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가정이 흔들거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거리는 이런 것을 왜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것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반드시 이 양성평등의 표준어를 유지해 주시고 성평등 정책을 폐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집회 지휘대로